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볼트 스트라이크라는 악성 코드를 좀 재밌게 유포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분석할 샘플을 이점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악성 코드는 백신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호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발견된 것은 124 인코딩 3번, 엑셀 암호화, GG 압축을 해서 좀 덩치가 커진 악성 코드를 만들어요. 이 악성 코드는 파워쉘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워쉘은 cmd.ex가 실행을 하게 되고 cmd.ex는 jar이라는 자바 파일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파일은 JNLP라는 자바 형식의 포맷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애니러 샌드박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코볼트 스트라이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는 악성 행위가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두 개도 다른 악성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크립토커런시, 즉 채굴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과 관련된 악성 행위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 샘플은 7월 22일자 날짜로 Analyzing Fileless Malware라는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참고를 해서 제 지식과 같이 첨가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여정은 JNLP 파일을 실행하는 것으로 실행이 돼요. JNLP 파일은 이 파일스에서 JNLP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파일이 나옵니다. 이 JNLP는 만약에 시스템에 JR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기능은 원격 서버에 있는 자바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감염자가 공격자 서버에 있는 자바 악성 코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소가 여기에 설명이 되는데 홈페이지가 공격자 서버의 주소입니다. 여기는 fedex.com이죠. 그리고 자바 실행 파일의 경로는 여기서 JR을 썼네요. 그래서 fedex delivery invoice.jar 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RE가 이걸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이 된 근거는 여기 보시면 jaws.exe 이게 JRE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인자를 보시면 JNLP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파일이 결국은 JNLP를 실행하기 위해서 JP2 런처를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파일이 결국 JR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실행 과정을 알았으니까 자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JR 검색하시면 이거밖에 검색이 안 돼요. 원격제에는 자 파일을 임시적으로 다운받아서 실행한 거기 때문에 템플 폴더에 있긴 한데 현재 not available, 즉 실행 중에 삭제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파일을 지금 추출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동으로 pcap을 다운받아서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자 파일을 추출해 볼게요. 추출하는 방법은 먼저 http request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자 파일 보이죠? 아까 JNLP 파일에 있던 그 fedex deliver invoice.jar 파일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http string 그리고 여기 끝에 ASCII를 헥스덤프를 해서 이 값을 복사한 다음에 이 헥사이터로 붙여 넣으셔도 되는데 그 방법은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HTTP 프로토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export objects 그 다음에 http를 클릭하시면 이 자 파일이 보이죠? 이걸 선택을 하고 save를 누르시면 쉽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이렇게 할게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추출할 수 있고, 이 자 파일을 이제 어떤 소스 코드가 좀 보고 싶잖아요. 그거는 JDGUI라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바, 그 다음에 JR, 그리고 JDGUI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GUI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출한 FedEx Deliver Invoice.char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디컴파일러가 돼요. 메인 함수에 가보시면 악성 행위가 전부 발견이 됩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시면 써놨어요. 첫 번째는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FedEx 912.ex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는 프로세스 그래프를 보시면 FedEx 912.ex가 여기 실행이 됐죠. 그 실행된 이유가 이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RTEXEC라는 임자를 보시면 됩니다. run DLL32, 즉 DLL 파일을 실행하는데 url.dll을 실행을 하고 실행하는 함수는 파일 프로토콜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FedEx 트래킹이라는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행위는 이 아랫줄 runDL32 iexport.ex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more info를 보시면 FedEx 트래킹이라는 페이지를 이렇게 방문하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웹페이지를 이렇게 방문한 흔적이 보여요. 이 RTEXEC라는 함수가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파일은 결국 FedEx 911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이 웹페이지를 연 이유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는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연 것 같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름대로 바꿀게요. FedEx 911. FedEx 911.ex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gnt.ex를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에 자가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조건은 즉 임자 두 개를 주게 돼요. FedEx 912.ex의 경로, 그리고 두 번째 임자는 ENS로 시작하는 문자를 주게 됩니다. 즉 진짜 악성 행위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FedEx 912.ex는 그냥 이걸 실행하는 실행기에 대한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GENT.ex는 클릭하시면 악성 행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지속 메커니즘을 설정하기 위해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합니다. winlogon이라는 경로에 GANT.ex를 실행하도록 레지스터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a 파일을 실행하는 것도 발견이 돼요.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이 secint.ex인데 이거는 윈도우 정상 프로세스입니다. 즉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개죠. 코드 인젝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적 분석을 하시면 회피 기술 때문에 무슨 코드를 인젝션 하는지는 못 찾아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분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떤 특별한 행위가 딱 한 개 발견이 되는데
여기 gnt.ex 클릭하시고 info를 보시면 이 TO라는 프로세스가 비트코인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고 지금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이 두 개가 뭐 채굴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과 관련된 악성 행위를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조금 이따 동적 분석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죠. 이 코볼트 스트라이크를 실행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cmd.ex를 클릭하시면 파워쉘로 실행하게 된 명령어가 인코딩 되었다는 것을 암시를 해줘요. 여기 뒤에가 인코딩이 되어 있죠. 이것도 동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두 프로세스가 채굴 관련된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인자를 설정을 해야 이런 행위들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저것처럼 인자를 설정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 데이터 뒤에 있는 이 폴더 있죠. 이 폴더가 시스템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스냅샷을 한번 찍고 그 폴더 이름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데이터에 저는 511로 시작되는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스냅샷을 되돌릴게요. 아까 메모장에 붙여 넣었던 그 값을 사용해서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름은 이걸 복사를 해서 그대로 폴더 이름으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fedex91.ex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를 gant.ex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할게요. x32dbg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change command line, 두 번째는 fedex91.ex에 대한 경로죠. 그래서 이거를 속성을 가서 이 security라는 탭에서 경로를 복사를 그대로 할게요. 두 번째 인자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인자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엔트리 포인트에 진입을 하고 스냅샷을 이렇게 찍을게요.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거는 저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를 볼게요. 왜냐면 이 프로세스를 지금 세 번이나 실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에 걸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곳은 이 run to usual 코드를 한번 눌러야 확인할 수 있어요. run to usual 코드를 누르게 되면 secint.ex를 실행을 했네요. 그리고 프로세스 해커로 이 프로세스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일시 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인젝션을 수행할 건데 여기서 일단 스냅샷을 찍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에 접근을 했다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피 기술이 있긴 있는데 어떤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일단 되돌릴게요. 다른 방법은 이 메모리 주소를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모리 주소를 보시면 005로 시작을 해요. 메모리 맵에 가보시면 현재 실행되는 주소가 여기에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gnt.ex에 있는 이 텍스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 뜻은 실행 중에 언패킹된 주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following dump를 누르시면
심지어 이 언패킹 된 거는 쉘 코드가 아니라 실행 파일이에요. MZ, 즉 P 파일입니다. 이거를 추출을 해서 바이러스탈에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스칼라 플러그인을 눌러서 덤프 메모리 그리고 OD를 찾으면 됩니다. OD가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덤프 P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unpack.ex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뜨는 이 메모리 저장은 캔슬을 누를게요. unpack.ex를 지금 dictate easy로 이렇게 끌면 링커가 발견이 됩니다.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IAT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shell execute가 보이시죠? 이 shell execute가 이 cmd.ex를 실행한 명령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커널 32.d를 보면 get drive 타입이 있는데 보통 채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 get drive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create thread도 있고 아래 보시면 resume thread 즉 코드 인젝션을 하기 위한 AP 함수도 보이고 write process memory create process A가 보인다. 즉 여기 자체에서 지금 언패킹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코드 인젝션 하기 위해서 언패킹 과정이 있다는 뜻인데 알 수 없는 회피 기술로 발견을 현재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보시면 올려놓은 결과가 지금 블로그에 정리해놨는데 바이러스 토탈에 가보시면 이 그래파털이라는 악성 코드로 지금 많이 뜨게 돼요. 이거는 채굴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검증해보니까 채굴 악성 코드예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채굴 악성 코드라는 것을 매우 높은 확률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행위가 지금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cmd.exe 즉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실행하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알 수 없는 회피 기술 때문에 이 cmd.ex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에 있는 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인코딩된 문자열을 디코딩을 할게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베이스 64를 이렇게 하게 되면 디코딩이 되었지만 중간에 점점이 지금 있거든요. 이 점점을 삭제하기 위해서 디코드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그 다음에 16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점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노트패드 ++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파워쉘로 바꿔서 예쁘게 출력을 할게요.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이거를 replace 세미콜론을 세미콜론 갱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cmd.ex가 실행하게 된 파워쉘 스크립트가 두 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줄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도 베이스 64 인코딩된 문자열이 있죠. 이 문자열이 실행 중에 디코딩이 돼서 s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s라는 변수는 실행 중에 gzip이라는 압축 알고리즘으로 디컴프레스 즉 압축이 해제가 돼요. 압축이 해제가 된 후에 iex라는 명령을 만나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ix 대신 print write 호스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파워쉘 ISE, 즉 파워쉘 편집기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파워쉘 편집기를 켜서 창을 이렇게 바꾸고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F4를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아까 교체할 때 잘못 넣었나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끝에가 세미콜론인 걸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잘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베이스 64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Gzip 압축 해제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랭귀지는 파워쉘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파워쉘 스크립트는 끝에 56번째 줄부터 위치한 곳에 실행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64비트라면 이걸 실행을 하고 아니라면 이걸 실행하게 되는데 두 개 공통점이 있어요. doit이라는 변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doit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길어요. 이 골뱅이라는 심볼을 사용을 해서 이걸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놨는데 이 변수는 펑션 두 개가 있고 펑션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끝에 있는 56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곳부터 실행을 하고 결국 doit이라는 변수를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doit을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 실행하는 곳은 베이스 64 디코딩한 결과를 var 코드에 넣어요. var 코드에 넣은 거는 여기 아래 포문을 만나서 XOR이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복화가 됩니다. 복화가 끝나면 kernel 32.dll virtual unlock이라는 함수에 대한 주소를 varV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virtual unlock을 실행합니다. invok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할당한 메모리 주소는 var 버퍼에 저장이 되고 var 버퍼에 대한 값을 초기화를 하는데 그 초기화된 값은 여기 있죠. 베이스 64 디코딩을 하고 복구한 var 코드 값을 var 버퍼에 넣게 됩니다. 즉 virtual unlock의 모든 언패킹이 된 결과를 여기에 넣는 거죠. 그리고 var 버퍼에 대한 걸 여기서 실행을 하게 돼요. 이제 var rum이라는 함수에 저장을 하고 invoke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이 길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언패킹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이 코드 언패킹된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그거는 또 이제 이걸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복사를 하시고 아까 사용했던 파워쉘 에디터에서 기존에 있던 코드를 삭제하고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F4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언패킹 된 거는 var 코드에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죠. 그 이유는 이 var 코드가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에 바이트를 헥사 값으로 바꾸고 헥사 값들을 한 줄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제 블로그에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이 코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저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바코드가 언패킹된 코드가 다 있잖아요. 그 언패킹된 코드 하나하나를 가져오겠다는 for each object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헥사값으로 바꾸겠다. toString x2라고 입력을 하시면 헥사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아까는 바이트였는데 지금은 헥사값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한 줄로 출력을 하겠다 라는 join이라는 인자를 주고 F를 눌러 실행을 하게 되면 헥사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헥사이터를 켜신 다음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쉘 코드예요. 어떤 P 포맷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쉘 코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쉘 코드가 이렇게 있고 저희는 이제 이 쉘 코드를 분석을 할게요. 쉘 코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저는 점프 투 it을 사용하겠습니다. 점프 투 it을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는 방법은 점프 투 it 그리고 쉘 코드 경로 쉘 코드의 시작 위치 저는 첫 번째부터 실행을 할게요. 그리고 퍼즈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점프 투 it이 쉘 코드를 실행하고 멈춘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디버거를 킬게요. 디버거는 x32dbg를 사용하겠습니다. 기존에 디버기 중 있던 거는 중지를 하고 파일 어태치 그리고 점프 투 it을 클릭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실행하자마자 실행 누르고 일시 중지를 눌러야 돼요. 이걸 빠르게 안 한다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지를 누르고 다시 점프 투 it을 실행하고 빠르게 실행 일시 중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프 콜 EDR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를 하고 NOP를 입력할게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콜 EDR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F7번 눌러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가 바로 쉘 코드의 시작 부분입니다. 헥사이터를 보시면 FC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FC이고 뒤에는 28, 89 똑같죠? 그래서 쉘 코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스냅샷을 찍을게요. 여기서는 분석을 하는 방법이 쉘 코드는 IAT가 없기 때문에 실행 중에 API 함수를 주소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이 함수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core EBP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푸시를 각각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상한 헥사값을 각각 푸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API 함수를 직접적으로 단서를 주지 않기 위해서 API 함수를 특정 값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이 악성 코드 개발자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API 함수를 적용한 특정 값을 각각 푸시한 겁니다. 이 푸시된 값은 결국 이 core EBP 여기를 호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수 이름을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 core EBP로 F7번 눌러서 진입을 할게요. 여기가 API 함수 주소를 가져오는 과정인데 이거는 그래프 모드로 보면 편해요. 이제 보면 이 PEB 구조체에 있는 LDR 엔트리를 가져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모듈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가져오고 모듈에서 API 함수 정보를 여기서 가져와요. API 함수 정보를 가져오고 API 함수 정보 중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여기서 가져온 다음에 이 부분 있죠. ROR 얘가 커스텀 알고리즘입니다. 함수 이름을 RO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특정 값으로 바꿔요. 함수 이름을 특정 값으로 바꾸고 여기서 아까 푸시한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치한다면 점프EX 그 AP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게 돼요. 일치하지 않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공문이 돌아가고 이렇게 방공문이 돌아가요. AP 함수의 끝이면 다음 모듈로 넘어가게끔. 저희는 이걸 다 분석하지 않고 이 점프EX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면 어떤 AP 함수 주소를 사용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누르면 지금 걸렸죠? 여기서 로드 라이브러리를 제점에 호출을 하려고 하네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실행중에 가져오는 모든 함수 주소를 이 로그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탭에 가서 Ctrl E 또는 Edit을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멈추지 않은 대신 로그를 남길게요. 로그 남기는 거는 EX 레스터를 남길게요. 왜냐면 EX 값에 모두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스냅샷을 찍고 실행을 누르면 로그 창에 이 쉘코드가 가져온 API 주소가 이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제일 마지막에 next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를 종료한 함수 주소를 가져오고 이걸 직접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버거가 꺼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건질 만한 단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건질 거는 인터넷 함수를 쓰게 되는데 그 주소를 확인하는 건 인터넷 커넥트 A 그리고 HTTP send request 이걸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winInet이죠.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 win의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스냅샷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고른 단서를 사용해서 이 쉘코드가 어떤 공격자 서버로 통신하고자 하는지 그 주소를 출력을 할게요. 기존에 걸었던 브레이크 포인트는 해제를 하고 로드 라이브러리에 걸게요. 로드 라이브러리에 건 이유는 저희가 인터넷 커넥트 하고 그 다음 HTTP send request에 걸어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현재 메모리가 없어서 안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윈의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로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지금 걸리면 run to user 코드를 눌러서 심볼로 이동하세요. 심볼로 가면 민넷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 커넥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리고 HTTP send request A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예상하는 대로 인터넷 커넥트에 걸립니다. 그리고 연결할 네트워크 IP 주소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공격자 서버입니다. 그리고 아까 HTTP send request에 걸었잖아요.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 걸리는데 방금 본 건 주소고 그 주소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요청한 데이터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건 유저 에이전트, HTTP 프로토콜 유저 에이전트만 보이는데 버프스트나 피들러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들러를 저는 사용을 할게요. 피들러를 현재 켰고 이거를 run to user 코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피들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뜨죠? 지금 통신 중이라 요청 중이라는 뜻이야. 답변 아직 못 받았고 이걸 더블 클릭하고 헥스 뷰를 보시면 get 방식으로 단순하게 SJMR 페이지를 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에러 표시가 떴죠?
공개자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헥스뷰 보시면 failed라는 이 메시지가 뜨고 타임아웃, 즉 공개자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요청한 응답 대기 시간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대답을 받는지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익스트 프로세스가 실행되거나 아니면 현재 여기선 좀 느낄 수 있는 건 시간 지연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객티 카운트 같은 함수 때문에 아까는 프로세스가 종료되었는데 지금은 exception이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회피 기술이 지금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는 공개자 서버가 없어서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합니다.